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평소에 문화생활을 얼마나 즐기는지 물어봤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즐기는 것 같습니다. 이제 주로 영화 보러 가거나 아니면 그냥 친구들이랑 명동같이 큰 거리에 나와서 놀러 가는 걸 주로 하는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영화 보고요. 그리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연극 보고 그 정도 즐기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한 달에 한 두 번, 한 번 뭐 못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뭐 흥행되는 영화 있으면 그 있다고 그러면 그런데 그 영화 한 번씩 보러 가고 뭐 그러는 편이에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문화생활을 왜 더 자주 다양한 분야에서 즐기지 못하는 것일까? 아무래도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양한데 제가 어떤 방식으로 누려야 하는지 잘 몰라서 그런 게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적게 즐기는 것 같아요. 일하느라고 좀 시간이 안 나서. 네. 그리고 뭐 같이 갈 사람이 없을 때도 있고. 뮤지컬 이런 거는 뭐 1년에 한 번? 뭐 이렇게밖에 못 보죠. 연말에 한 번씩 뭐 친구들이랑 연말이니까 뭐 비싼 거 한 번 보자 그러면 뮤지컬 같은 거 한 번. 사람마다 시간이 없어서, 정보를 몰라서 또는 금액적으로 부담돼서 등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실제 통계에서도 이 같은 차이는 확연했습니다. 연령별로는 10대에서 30대까지 문화 향유 비율이 높고 40대 이후에는 크게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혼 여부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미혼자의 문화 향유 비율은 매우 높은 반면 기혼자와 이혼자의 비율은 낮은 편이고 사별 후에는 그 비율이 더 크게 떨어졌습니다. 또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문화 격차는 무엇이고 왜 일어나는 것일까? 문화 격차는 다양한 문화 주체들이 문화에 접근하거나 즐기거나 누리거나 이를 통해 삶을 풍부하게 할 기회가 다르게 작동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화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은 경제적 원인과 지역적 원인, 신체적 원인, 사회적 원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돈이 부족하거나 정보를 모르거나 신체 거동이 불편하거나 또는 생계가 바빠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여러 원인으로 문화에서 소외가 되면 삶의 질이 낮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삶의 기회를 제약당하게 됩니다. 문화가 중요한 생산수단이 되면서 이로부터 소외되면 빈곤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문화 격차가 문화 격차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격차로까지 이어져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는 결국 한 사회의 통합을 막고 갈등이나 해체를 부추기게 됩니다. 격차가 아예 고착화가 됐을 때는 그 사회가 그만큼 뭔가 화합이나 같은 어떤 동질감을 느끼지 못하고 일적인 하나의 집단으로 되면서 그 사회가 더 많은 갈등, 더 많은 어떤 불화라든가 아니면 그런 만큼 그 세대 간의 여러 격차가 어떤 이질감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갈등으로 또 서로 따로따로 행동하거나 그 사고하는 이런 사회에 더 뭐 이를테면 통합을 막고 오히려 갈등이나 해체를 부추기는 그런 문제로 문화 격차가 작용이 될 수 있겠죠. 이 같은 문화 향유의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점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문화와 예술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꼽습니다. 중심에 있는 문화센터나 문화재단이나 극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생활 속에서 우리 국민들, 시민들께서 접근성이 유리하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는 뭐 여러 가지 문화시설을 짓는 것보다도 그 지역에 있는 뭐 마을회관이라든가 하여튼 뭐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이런 일상적인 거점들을 연결시켜서 네트워킹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화한다면은 주민들께서 문화의 접근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좀 어려워서 아니면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을 좀 해결하면서도 문화 향유가 되지 않을까. 문화 소외 지역과 사각지대에 단순히 문화센터 등 시설을 확충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같은 시설을 중심으로 일상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구축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홍대거리 한복판에 위치한 서교예술실험센터. 이곳에 사진을 찍는 아담한 스튜디오가 마련됐습니다. 하나, 둘, 셋. 고단한 청춘 세대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를 사진으로 전달하고자 만들어진 프로젝트로
앞모습뿐만 아니라 뒷모습까지 무료로 찍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홍대를 찾은 젊은이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까지 다양합니다. 지나가면서 약간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이 보고서 이게 뭐 하는 거야 하고 물어보시면 저희가 어머니 저희가 무료 사진 찍어드릴게요 하면은 무슨 사진이야 하면 또 증명사진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아 내가 이제 주민등록증이 갱신할 때가 됐는데 한번 찍어야겠다 하면서 또 와서 저희 작가님이 또 루즈도 발라주시고. 이처럼 서울시 문화정책 역시 도심 곳곳, 일상 가까이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생활 주변에서 이런 문화 부분을 느끼고 어떤 의미에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예를 들면은 저희가 거리 예술 존 사업이라는 건 서울시 전역에 예술할 수 있는 공간을 지정해서 저희가 검증된 예술단을 그 공간에서 계속 일주일에 뭐 1회, 2회든 정기적으로 공연을 하도록 하면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생활 속에서 뭐 시장에 간다든지 잠깐 뭐 나왔다가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공연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간에서 문화예술 교육이 이뤄지는 건 역시 문화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합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계층별 맞춤형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민예술대학과 토요문화학교, 우리 동네 예술학교 등과 같은 것입니다.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시도하고 제시되는 다양한 해결 방안들. 사회라는 것 자체가 동일할 수 없는 만큼 문화 격차를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서울이 진정한 문화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문화라는 자원을 누구나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소통과 존중, 배려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TBS 문경란입니다.